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자, 문제 보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위험부담의 문제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적용되는 법리다. 1번은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는 거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행, 없으면 위험부담이죠? 벌써 틀리셨어요? 예. 예. 1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2번.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번은 우리 사례 문제로도 출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팔았다면 그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 지상권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했으면 지상권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신의 측에 반한다고 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2번은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2번 지금 이거잖아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법정지상권자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법정지상권자니까 등기를 안 해도 지상권자인데, 근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등기를 해야 지상권자예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죠. 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경락을 받은 거면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지만 매매를 했다면 얘는 등기를 요합니다. 근데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다. 그러면 이 병은 아직 지상권자는 아닌데, 그렇다면 갑이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건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할 수 없다라고요. 왜 신의 측에 반한다고 했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건물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었다면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 모두 넘겨주는 거예요. 토지이용권인 법정지상권 이전 합의가 포함된 거죠. 그러면 이 병은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이 합의를 통해서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지위 있는 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할 의무자가 철거를 구하는 건 신의 측상 허용할 수 없다. 그럼 이 경우에 갑이 병에게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하는 건 신의 측 위반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지료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2번 질문은 그 얘기였고, 3번. 3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 돼요? 적극가담.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4번. 강행 규정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강행 규정을 뭐라고 불렀냐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불렀죠. 주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불리할 때만 무효야. 임차인, 임대인에게 불리한 건 상관없고. 5번. 토지 임차인이 축조한 건물을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번은 지금 무슨 특약한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하는 거죠. 이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무효죠. 답은 5번이 되겠고, 2번. 반사회적 무효인 것은 1번 무허가음식점 늘 나왔던 거고요. 2번은 조심하실 점이 뭐였냐면 민사사건, 그러니까 형사사건이면 반사회적이지만 민사사건은 유효하고, 3번은 중요한 말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런 말 들어가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했고요. 답은 4번이죠. 허위진술하고 돈 받기로 하는 것들. 그리고 5번 조세 회피를 위한 부부간의 명의신탁. 무효죠. 부부라 하더라도 지금 뭘 목적으로 했어요? 조세 회피. 근데 이게 무효지만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죠. 그렇죠?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고, 답은 4번이고요. 3번. 갑은 궁박하여 소유하던 건물을 을에게 현저하게 싸게 매도하였다. 그 을은 건물을 선의의 병에게 양도하고 등기했다. 그럼 현재 병이 제3자가 선이란 얘기인데, 그럼 선의의 제3자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불공정 무효가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선의의 병이 권리 취득할 수 없죠, 그죠?
그 무효 중에서요.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비진이 무효, 통정 무효.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비진이 무효하고 통정 무효만 제3자가 보호되고, 다만 이제 명의신탁 가면 그건 우리 민법은 아니지만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선악 불문이 되고, 가담법에서는 누가 보호돼? 선의자만 보호되죠.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는 절대적 무효고요.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갑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1번 정답이죠. 옳은 지문이고, 단지 궁박 상황을 알았다고 불공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행위가 되려면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2번. 갑에게 궁박은 있었으나 무경험자가 아니라면 갑과 을의 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틀렸죠. 불공정행위가 되기 위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다 갖출 필요는 없죠. 이 중에 하나면 돼요. 궁박이었다면 불공정행위 될 수 있고. 3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두 을이 증명하여야 한다.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죠.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그러니까 불공정 무효의 요건은 추정돼요?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다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무효 주장자는 당연히 갑이겠죠. 갑이 입증해야 되고. 4번. 갑과 을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더라도 병이 선의이면 갑은 병에 대하여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번. 틀렸죠. 제3자 병이 선의라 하더라도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이거 불공정 무효는 절대적이니까. 그 다음에 5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더라도 갑이 추인하면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틀렸죠.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무효가 뭐였냐면 반사회적 불공정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늘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에는 지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효행위 추인은 적용되지 않아도 뭐는 적용돼? 전환. 그러니까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되고. 4번. 착오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동기가 표시가 되어서 법률행위 내용으로 돼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2번.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번은 맞죠.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냐면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은 착오가 있었는데 대리는 착오가 없었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본인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보는 거냐면 대리인이죠.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이용이죠.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지만 그걸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최근 들어 3번 판례가 뭐 각종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같은 취지로 5번도 같은 취지, 5번만 보고 5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언제나 취소권이 배제된다. 5번? 틀렸죠. 뭐가 틀린 거예요? 언제나가 아니죠. 뭐가 있는 경우에?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3번, 5번은 결국 같은 지문인데 형태만 다르게 물어본 거고요. 4번. 착오로 의사표시란 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 여부를 누가 입증하느냐를 묻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오자는 뭘 입증해야 돼요? 착오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 그러니까 착오자,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되고 그걸 막으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답은 2번이고. 자, 5번. 사기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 신원보증서인 줄 알았는데 연대보증서다. 이때는 뭐만 나와야 돼요? 착오 취소만 나와야죠. 사기 나오면 틀리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지금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신원보증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서명하고 보니까 신원보증서가 아니라 연대보증서에 서명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했냐면 A라는 사람이 얘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을이 이로 인한 행위를 사기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착오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뭐만 된다는 거예요? 착오. 이건 표시상의 착오로서 취소하는 것이지 제3자 사기가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했죠. 판례. 조심하시고 2번. 기망에 의해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는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이 사기에 의한 취소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사기를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사기로 인한 취소와 담보 책임 중에 지금 뭐라고 되냐면 담보 책임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죠. OX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 이거는 사기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면 선택할 수 있고 또 같은 취지로 나온 게 사기당해서 착오에 빠졌어요. 그러면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 어떻게 돼? 역시 선택하는 것이지 뭐가 우선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 2번 기억나세요? 예. 그럼 만약에 지문에 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사기 취소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였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다면 담보 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라고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고 3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취소 의사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맺어야 한다. 취소 전에 취득한 사람만 보호해요? 후라도 보호해요? 후라도 보호하는 거죠. 취소된 이후라도 등기가 남아있어서 그걸 모르고 샀다면 제3자로 보호가 되고요. 4번 위 3에서의 제3자는 선의임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 무과실이야 하는지를 묻는 거죠. 4번은 틀렸고 선의면 되고 이건 뭐 다 공통적이죠.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전부 다 선의면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소위 시가의 허위 고지죠. 시가의 묵비나 시가의 허위 고지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5번. 5번이 정답이고요. 갑이 계약 당사자 을에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 통지했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의 통지를 동거하는 을의 아내가 받은 경우에는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도달의 개념인데 도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현실 수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권 내로 들어오면 돼요. 동거가족이 수령하면 도달로 인정이 되고 2번. 을이 취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미 제한 능력자가 된 상태이어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행위 능력이 있었다면 도달 즉시 취소 효력은 발생한다. 2번 틀렸죠.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지금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 상대방이 예를 들어 제한 능력자였다.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했다면 이 갑은 을에게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럼 제한 능력자가 주장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제한 능력자가 주장할 수는 있고 그리고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에는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면 주장할 수 있는데 하나 유의하시라고 했던 건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면 도달시로 소급하여 주장하는 거예요. 안 때부터요. 안 때부터 소급한다라고 하면 틀렸고 또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누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고요? 표의자가. 그럼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면 이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표의자라고 오해하셔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아무 상관없지만 받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면 얘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고 했고, 그러면 2번은 누가 제한 능력자가 된 거예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니까 취소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번 틀렸고 3번. 을이 취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미 제한 능력자가 된 상태라면 을은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데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을이니까 제한 능력자는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 틀렸고 4번. 을이 취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미 제한 능력자가 된 상태여도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면 갑은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번은 정답, 옳은 지문이죠. 근데 5번은 왜 틀렸냐면 4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에 취소 효력 발생은 취소 통지를 받은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야? 안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틀렸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7번. 대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렇죠.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니까. 니은.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반드시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되고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죠. 디귿.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디귿도 옳은 질문이죠. 디귿은 이제 이런 거였죠. 갑이 친권자고 을이 미성년의 자예요. 근데 이 미성년의 자가 할아버지한테 하나 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 친권자가 자기 자녀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증여자가 계약을 한다면 증여자와 수증자를 보면 증여자는 누가 되는 거야? 미성년 거를 친권자가 받는 거니까 증여자는 을인데 그걸 누가 대리해요? 을의 대리인 갑 이렇게 되겠죠.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해 상반행위로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대리하면 안 되고 법원으로부터 특별 대리인을 선임받아서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친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의 자에게 증여해요. 역시 이것도 자기 계약이에요. 근데 이건 미성년의 자녀에게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이런 건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불리한 건 안 되고.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이거 볼 때 어떤 거 봤냐면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하면 안 되고 법원으로부터 특별 대리인을 선임받아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등기부를 봤더니 미성년의 자에서부터 친권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 뭐 할 때 공부한 거지? 등기의 추정력 할 때. 그럼 미성년의 자에서 친권자로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등기라는 것은 뭐가 추정돼요? 등기가 돼 있으면 일단 권리가 추정되고 원인이 추정되고 절차가 추정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특별 대리인을 선임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됐다라고 뭐 해준다고요? 추정해 주기 때문에 이 소유권의 취득은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때 등기 추정력 할 때 같이 이어서 본 거고요. 디귿도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모두 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죠.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법정 대리는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죠. 어떤 경우에만 가능해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승낙이나 부득이한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3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3번? 맞죠. 원래 법정 대리인은 어떤 책임을 져요? 무과실 책임인데 지금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책임은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경감되는 거죠. 4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번이 틀렸죠. 선임 감독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번? 5번 뭔 말인지 몰라도 늘 얘기했잖아요. 뭐가 나와 있어요? 복대리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인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대리 정리하면 법정대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져요? 무조건적이에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무조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이 법정대리인이 질병 같은 것으로 부득이하게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책임을 줄여줘야죠. 그때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줄여요. 그럼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데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럼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을 했어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책임이냐면 선임 감독상 책임이요. 근데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 선임 감독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죠. 누가 지명해 준 경우.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틀려요. 안 집니다. 그때는 언제만 지냐면 본인에게 뭘 안 했을 때. 그렇죠.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만 책임을 지게 되죠.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9번. 자, 갑은 X토지와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간명의로 병과 X토지 Y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해줬다. 이거 뭐에 관한 문제?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죠. 그럼 늘 나왔던 질문들 또 나오는 거죠. 1번 보시면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악이죠. 갑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전이라도 병은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철회. 그러니까 철회는 언제만 하는 거냐면 선일 때. 그럼 이거랑 비교했던 건 철회가 아니라 최고죠. 최고는 선악불문 이렇게 되고 4번 볼게요. 병이 계약 체결 시에 을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갑에게 무권대리 행위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4번 틀렸죠. 정답이죠. 그래서 그 철회와 최고를 비교해서 많이 출제하죠. 철회제는 선의자만 할 수 있는 거고 최고권은 선악불문. 2번 보죠. 갑이 을에게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병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무권대리인. 그러면 상대방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보셨고 5번.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갑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다음에 거절권 행사한다. 이건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답은 4번이고요. 10번. 문제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좀 불편하셨죠. 예.
이것 때문에 한 5점은 깎인 것 같아요. 예, 이것만 제대로 했죠. 예,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10번 볼게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한 거냐면 그렇죠. 허가구역 안에서 한 거예요. 1번 을은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허가받을 거니까 등기 달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2번 갑과 을 사이에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허가를 얻기 전에도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배제 특약이 있다고 해서 허용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임의 규정이 아니라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3번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번도 틀렸죠.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순간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4번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을이 이를 거절하고 대금을 제공하더라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4번은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안에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되는지를 묻는 거죠. 허가구역 안에서 당연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본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예요.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얻었다고 해서 이게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였고 5번 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면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유효가 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가 되면 그 자체로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또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되겠죠. 허가 받으면 언제부터 유효해요? 허가 시부터예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럼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지금은 무효인데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겠어요? 처음부터. 계약을 여기서 한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요.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요 계약 자체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언제부터 유효냐면 처음부터죠. 그럼 우리 무권대리인 법률행위 봤어요.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본인이 추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되죠. 추인 시부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죠. 왜냐하면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하게 되면 그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근데 비교했던 건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그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는 그것이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 무효?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인데 그걸 알고 추인하면 언제부터? 추인 시부터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랑은 다른 거니까 비교해 두시고 11번 보죠. 조건입니다. 조건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틀렸죠?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죠. 플러스.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제 조건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언제부터요? 성취한 때로부터. 바꿔서 말하면 소급효가 없다는 거예요. 소급효가 없다. 근데 물론 조건은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해 줄 수 있죠. 4번 보세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얘랑 비교했던 건 뭐였냐면
기한. 기한은 절대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죠.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기한부 권리도 마찬가지죠. 기한부 권리를 처분하려면 기한이 도래해야 처분해요? 도래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래 전에도. 기한이 도래하죠. 얼마든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고요. 3번 보셨고 4번은 보셨고요. 5번 보시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5번? 맞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행위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게 이 판례였어요. 갑이을한테 당신이 직위에서 자진 사퇴를 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부동산을 준대요. 그럼 이거 일단 정지 조건이에요? 해지 조건이에요? 자진 사퇴를 하면 증여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발생하죠. 그럼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죠. 만약에 이게 해제 조건이면 일단 부동산을 주는데 자진 사퇴하면 돌려받겠다. 이게 해지 조건인 거고 정지 조건은 사퇴해야 주겠다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지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것에 관한 입증 책임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야? 다투려는 자가 하는 거예요? 다투려는 자가, 그렇죠? 다투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죠. 야,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조건이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증여를 하기 싫은, 그럼 누구겠어요? 갑, 다투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고, 그러면 이 갑이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을은 받으려면 뭘 입증해야 돼요? 조건을 성취했다. 그래서 다투는 사람이 조건이 있음을 입증하는 거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했죠. 입증 책임 가끔 출제되고 지난번 시험에도 요 입증 책임 요거 출제됐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같이 본 게 뭐 있었냐면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입증해야 한다. 여기 기출주문으로 예전에도 나왔어요.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입증해야 한다. 이 지문 5AX에 틀리는 거였죠. 다투려는 자가 불성취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려는 자가 성취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죠? 예. 이론 강의할 때도 똑같은 분위기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막 썼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자, 이 입증 책임은 요 갑이 뭘 입증해야 되냐면 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조건이 있다는 거라는 사실을 얘가 입증해야 돼요. 그럼 얘가 입증하면 을은 받으려면 뭘 입증해야 한다고요? 내가 그걸 성취했어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갑이 을의 뭐까지 입증하라고요? 불성취까지도 갑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갑은 뭐만 입증하면 돼요? 조건이 있어 라는 것만 입증하는 거지 갑이 을이 성취했는지 못했는지를 입증할 필요는 없는. 얘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뭘 입증하라고요? 성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안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려는 사람은 조건이 있다는 걸 입증하고 받고 싶은 사람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보시고 추석 때 많이 드시면서 공부하신 것도 까먹으시고 그러나 자, 그 다음에 12번 보죠. 물권법정주의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물권은 명령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그렇죠. 물권은 뭘로 창설해요? 법률? 딸랑 법률이에요?
또 하나 있잖아요. 법률 또는 관습법. 그렇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률이어야 되고요. 법령이라고 하면 틀려요. 명령으로는 창설할 수 없고 2번. 물권은 종류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강제된다. 물권 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인데 종류 강제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제하죠. 그래서 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면 그건 무효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에서는 뭐라고 규정하냐면 저당권은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저당권의 내용은 누가 점유하라는 거예요? 설정자가 점유를 해야지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고 내용으로 정해놨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하면서 점유를 이전받기로 약정을 하면 유효예요, 무효? 무효인 거예요. 그건 내용 강제에 위반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지역권을 저당 잡히는 행위를 했다면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강제 위반이에요. 그럼 그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제하는 거고. 그래서 3번이 그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내용 강제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뭐 있었어요? 지금 요거랑 온천권, 통행권, 공원 이용권 이런 건 관습상 물권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5번.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다. 5번은 틀렸죠. 소유자는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이죠. 근데 그 중에서 처분권만 남겨놓고 뭐를 포기한다고요? 사용 수익권을 어떻게 포기한다고 되냐면 대세적으로, 절대적으로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물권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법률로 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권을 채권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적으로 포기한다는 건 한 사람에게 포기하는 거죠. 그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데 근데 채권적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새로운 물권이 돼버리는 거고 답은 5번이고 13번 보시죠.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억. 소유권 이전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화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는 판결, 이건 형성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 그렇죠. 또 약정 들어가 있고 또는 뭐 조정 절차, 조정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건 다 뭘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 돼요. 조정이란 말 들어가도 등기해야 되고 니은 등기된 임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등기해야죠.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저당권이 되는 거고요. 디귿은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경매 등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리을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멸 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 미음 지역권 설정자의 위기에 의한 지역권 소멸 위기가 있게 되면 지역권은 소멸되죠. 그럼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당사자 합의로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법률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게 되면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을 가지면서 걔가 뭘 취득하는 거냐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어떻게 소멸하는 거죠? 혼동으로 소멸해요. 그럼 등기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되죠. 미음은 그 얘기고 비읍 목적물의 멸실이 되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해야 되는 건 기억과 니은 두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등기 추정력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등기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로서 등기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무과실로 추정된다. 그렇죠? 부수적 효과고 등기를 보고 샀으면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없는 거예요? 과실 없죠. 무과실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번은 등기의 추정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되면 그건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미쳐요?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더라도 등기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3번 틀렸죠. 그래서 매매를 했다고 해서 매매 계약서를 제시했는데 그게 위조된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가 추정력은 그대로 봉멸된다라고 했고요. 이 경우에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셨으면 또 다른 적법한 원인이 있을 거야 라고까지 추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4번. 등기 원인뿐 아니라 절차까지도 추정된다. 그래서 아까 추정되는 거 뭐 있었어요? 권리, 원인, 절차. 근데 표시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 존재가 추정된다. 그렇죠? 저당권 등기도 있으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여기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추정된다라는 게 판례였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죠. 갑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1매수인이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이 갑이 병한테 이중으로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중 매매는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을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이것을 보존코자 뭘 해뒀다는 거예요? 가등기. 그럼 등기부상으로 보면 갑이 소유자고 을이 가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할 때 이 보존코자 하는 이 청구권이 있는데 이 청구권은 반드시 채권이어야 돼요? 물권적이라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채권적이어야 되고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는 없고 채권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을이 지금 가등기를 해둔 상태인데 지금 이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만일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X가 이 부동산에 무효인 중복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을은 이 X에게 이거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등기하지 않는 한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했고 그러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일정한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추정돼야 안 돼요?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다만 가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된다고 했죠. 그럼 가등기를 이전할 때는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현재 권리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냥 누구냐면 병. 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졌던 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그러면 이 병이 이 부동산을 살 때 가등기가 돼 있는 걸 알면서도 샀어요.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본등기가 되어서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병은 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알고 샀는데 본등기가 되어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여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는데 가등기된 거 샀어요.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본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산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본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소유권을 잃어버렸죠.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왔던 판례야?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 권리 하자가 5개 있었어요.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용익적 제한, 저당권 행사. 그러면 이건 어디에 속한다고 했어요? 저당권 행사죠. 그렇죠? 저당권 행사의 경우에는 선, 악을 불문하고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기억나시죠? 또 같은 취지로 본 게 뭐였냐면 가압류된 부동산 산 거. 가압류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가 실행되어서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 있죠. 이것도 760조로 가는 거니까 똑같이 선악 불문하고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얘가 본등기 청구는 병한테 해요? 갑한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에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보존된다. 그 순위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순위는 소급돼요. 순위는 소급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순위가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물권 변동 효력은 그렇죠? 물권 변동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예요, 본등기 시예요. 본등기 시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질문 보죠. 1번. 갑이 병에게 한 처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번. 누가 팔았다고요? 갑이 병한테. 그럼 적극과담이란 말이 없으면 이건 유효한 것이고요. 2번.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적이니까 원칙은 걸리죠. 뭘 하면 안 걸려요? 점유하고 있으면 안 걸리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걸리는 것이고요. 3번.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 명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을이 가등기에 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죠. 가등기시고 5번.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는 직접 말소를 구할 권한이 없죠. 본등기하지 않는 한 얘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좀 쉬었다가 보시죠.